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알고 계시죠? 2025년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의 도로가 갑자기 함몰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매몰되고 차량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30m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이 갑자기 생겨났는데요. 이것이 바로 싱크홀이라 불리는 집안치마 현상입니다. 이번 사고는 특히 충격적인데 실종자 구조 작업이 24시간 넘게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싱크홀 내부에 약 2,000톤의 토사와 물이 섞인 상태로 고여 있어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예비 펌프를 동원해 약 1,800톤을 배수했지만 이틀이 지난 후에도 오토바이와 소지품만 발견되고 운전자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싱크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강동 싱크홀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싱크홀의 실태와 원인,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미래의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풀고 가야겠습니다. 흔히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현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연적 싱크홀은 석회암이나 화산토 지반이 지하수에 의해 녹거나 침식되면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싱크홀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반 침하 또는 도로 함몰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의 싱크홀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경북 문경, 전남 무안, 충북 음성 등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했지만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는 전국에서 무려 1290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53건, 광주 132건, 강원 128건, 부산 11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싱크홀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노후 인프라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심 싱크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359건 중 240건이 하수관과 관련이 있었고 굴착공사가 75건, 상수관이 2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하수관로 중 30년을 초과한 노후관로는 전체의 54.8%에 달하고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70.2%로 가장 높고 강동구, 종로구 순으로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노후 관로는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 주변 토사가 유실되면서 집안 침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지하 개발 공사의 부실입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나 대형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안 약화가 큰 문제입니다. 2014년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석촌 지하차도가 있는 지역은 지하수의 취약한 충적층이 두껍게 자리한 곳으로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수위의 변동에 따라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셋째, 우천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도심 싱크홀 사고 359건 중 69건이 7월에 발생했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66%가 쏟아진 5월부터 8월 사이에 전체 발생 건수의 58%가 집중됐습니다. 다량의 빗물이 아스팔트 밑으로 침투하면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노후한 하수관로가 호우로 늘어난 수량과 수압을 이기지 못해 파손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싱크홀 발생에 구조적인 문제나 비리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몇몇 사례에서는 명백한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 공사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부전, 마산, 복선 전철 209 구간의 터널 붕괴 사고입니다. SK건설은 터널 내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하수 유입과 터널 구조체 균열 손상 등 이상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작업 중지 요청까지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18일 터널이 붕괴되면서 폭 7m, 깊이 20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4년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 사고의 경우 동부도로사업소와 삼성물산 등 시공사들이 연약한 집안에서 쉴드 공법을 쓸 때의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감독체계의 부실함을 드러냅니다. 특히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됐을 때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공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싱크홀 예방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을까요?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 공사에 대해 지하안 전형 향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20m 이상 깊이의 굴착 공사는 계획 단계에서 지하안 전형 향평가를, 착공 후에는 사후 지하안 전형향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매년 지표에 대한 유관조사와 5년의 1회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견된 위험 지역은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단 4건, 부산 1건, 포항 2건, 당진 1건에 불과하고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시설 또는 지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즉, 법과 제도는 있지만 실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GPR 장비는 최대 5m 깊이까지만 탐지 가능하며 흙이물에 젖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파 투과가 어려워 탐사 깊이가 더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동 싱크홀 사고의 깊이가 30m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탐지 기술로는 깊은 곳의 위험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싱크홀 대응 체계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나사에서 인공위성과 항공사진을 통해 집안 침하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거대한 집안 침하 발생을 예측하고 주민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건설 후 5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을 중점 관리하며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전수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싱크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희망적인 변화의 신호가 보입니다. 첫째,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TF를 구성하여 현행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안 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 강화, 탐사 기술 고도화, 연약 집안에서의 굴착 공사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서울시는 집안 침하 사전 예방 개선안을 발표하고 30년이 경과한 모든 하수관로에 대해 CCTV 내시경을 활용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상수관 3,000km를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셋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성동구는 2017년부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하부 공동 탐사와 지하공간 누수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싱크홀 발생 0건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무엇보다 노후 인프라의 대대적인 교체가 시급합니다. 서울시 하수관의 54.8%가 30년 이상 된 상황에서 이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치적 결단과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지하 개발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SK건설 사례처럼 위험 신호가 감지됐을 때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도를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합니다. 도로 위에 작은 균열이나 붕괴 조짐을 발견했을 때 이를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초기에 위험을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는 위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고 112나 119에 신고하며 주변에 큰 소리로 위험 상황을 전파해야 합니다. 강동 싱크홀 사고는 우리에게 도시 안전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땅이 꺼지는 공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도시화의 문제점과 노후 인프라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 도시의 지하 공간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하 공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발밑의 공포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